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뉴스 브런치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600분 넘는 분들이 유튜브로 들어와 주셨네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자 노동자의 어머니로 불리는 고 이소선 여사 41년 만에 명예를 되찾았다는 소식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죠, 조 변호사님. 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시고 여성노동운동가인 고 이소선 여사의 개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41년 만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네. 고 이소선 여사는 1980년 5월 4일 고려대학교 도서관에서 열렸던 시국 성투 농성대회에서 학생 500명에게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서 연설을 했고요. 네. 또 5일 뒤에 서울 여의도동 노총회관에서도 신군부의 쿠데타 음모를 규탄하면서 금속노조원 600여 명과 함께 노동삼권 보장, 동일방직, 해고 노동자 복직 이런 구호를 외치다가 당시 계엄 당국에 의해서 이게 불법 집회라는 이유로 군법원에 의해서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다만 형 집행은 관할 사령관의 재량으로 면제가 됐었는데요. 네. 40여 년 만에 검찰이 지난 4월에 과거 계헌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은 이소선 여사를 포함한 민주화 운동가 5명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를 했습니다. 네. 검찰이 재심을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 행위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정의에 반한다고 판단돼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고요. 네. 어제죠.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이소선 여사에게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판결 이유를 보면 1980년 대학생 시국농성과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 행위가 그 내용과 목적, 동기에 비추어 볼 때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상 정당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이소선 여사의 그렇게 집회에 참여하고 농성을 한 행위가 1979년 12.12 군사 반란과 1980년 5.18 전후 발생한 그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번에 무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과거에 뭐 잘못된 법적 판단은 언젠가는 뭐 바로 잡혀야 되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바로 잡는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판결의 의미 그리고 또 이소선 여사는 사실 전태일 열사가 꼭 그 못 이룬 거를 이루어 달라라는 그런 마지막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아마 그 활동에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1980년대에 한국의 암흑기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요. 정치적 민주주의도 위협을 받았지만 사실은 정치, 경제, 사법의 영역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대접받지도 못했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이 시국사범으로 몰리거나 그 사람들을 구명하기 위한 가족들까지도 재판에 세워져서 다른 명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시기가 아직까지 뭐 100년, 200년 흐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 보니 지금이라도 잘못됐던 정치적 부분은 정치적 부분대로 사법 판결은 판결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판결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이소선 여사가 2011년 9월 세상을 떠나셨는데 당시에 사설을 찾아보면 정말 이 말이 이소선 여사를 표현하는 정확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시대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분이 살아온 삶은 개인의 누구 특정의 한 어머니가 아니라 1970년에 그렇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면서 세상을 떠난 전태일 열사와 그리고 아들을 떠나보낸 그 어머니가 아들의 꿈을 이어받아서 노동운동이라든가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우리가 뭐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2018년 그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했던 고 김용균 씨 사건을 그렇죠. 계기로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위해서 단식을 했거나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불과 얼마 전에 전해드렸던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문제라든가 근로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민주화가 그래도 우리나라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사각지대가 더 많다는 지적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함께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번 재심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사실상 그 당시에 유죄 판결을 받으면 안 됐었던 분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거의 평생을 사시다가 네. 이소선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돌아가시고서. 고인이 되셨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라도 그동안 그 당사자 그리고 그 가족에게 지워진 명예를 그러니까 명예를 이렇게나마 이제 벗겨드리는 게 이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법당국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면서 재심 청구도 하고 재심 판단에 있어서 무죄 판단까지 한 거잖아요. 이런 모습이 오히려 자신의 판결을 뭐 번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성찰 이럼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렇죠. 더욱더 신뢰감을 주는 사법당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일들 옛날에 잘못됐었던 일들을 바로잡는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판결이 또 하나는 이소선 여사를 또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두 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이소선 여사께서 사실은 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현장마다 같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한 분의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이소선 여사가 계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전태일 정신을 기억을 하면서 그렇죠. 연대를 하기도 하고 네. 많은 또 시민들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청계피복 노동조합 설립의 과정에서 도와주신 거라던가 동일방지, YH 무역 노동자 투쟁 이런 네. 부분도 다 이소선 여사가 많이 지원을 해 주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참고로 2020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처장을 추설했습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늦었더라도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한 단계 좀 그래도 인간다운 삶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자는 의미인 걸로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김용균 씨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를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한국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 1심 결심 공판이 최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른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쯤에 아마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아마 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네. 조 변호사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소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민주사회의 어머니 그리고 모든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씨가 된 것이잖아요. 네. 그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을 이어받아서 아들이 꿈꾼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온 생을 바치신 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번 유죄 판결이 무죄가 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 말고도 4차례 더 옥고를 지내시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그런 삶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경제 민주화 근로자들의 그런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꼭 한마디만 드리고 싶은데요. 김영균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 김민숙 씨께서 그 KBS 인터뷰한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 대선 후보들이 노동공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질타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정규직으로서 피해 있고 많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을 대선 후보들이 직접 언급하고 공약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이 김민숙 씨도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를 위해서 단식을 했습니다. 했었죠. 네.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몇십 년 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선 앞두고 워낙 중요한 의제가 많이 있는데 네. 뭐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는 됐습니다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또 부분에 보완해야 대한 될 수도 논의도 있고요. 많이 좀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네, 대선 후보들의 노동에 대한 관심,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 노동 공약 어떤 것이 과연 또 나오게 될지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 또 지켜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뉴스는 가수 이랑 씨가 언니 장례식의 상주가 되기 위해서 여자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보도가 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가수 이랑 씨는 여자 아닙니까? 여성으로 알고 있는데 정 교수님. 그렇죠. 근데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 장례 문화를 보면 의뢰이 남자들이 상주를 맡아서 누나들이 있는데도 아주 어린 뭐 초등학생인 남학생들 아들이란 이유로 세우거나
또는 뭐 딸이 있는 집들은 네. 사실 이 사위가 이 장인어른을 안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딸들은 상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잘 모르는 사위가 하는 그렇죠. 경우도. 사위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랑 씨가 아마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적용해 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네. 이 가수 이랑 씨가 최근에 친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례를 주관하는 상주를 맡아야 되는데 장례식장 상담실 가면 옷을 빌려주는 곳이 많거든요. 예. 상주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상주 양복, 완장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이 상주 회사에서 여자는 상주 한 장 착용할 수가 없다. 머리에 핀만 꽂아라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랑 씨가 장례 치러야 되니까 저 남자예요. 그냥 옷 주세요. 라고 했다라는 사례인데 네. 이 말이 요즘 나오는 상주 투쟁이라는 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현도 있는가 보죠. 예, 한 사례라고 네. 해요. 지금 뭐 서울시 성평등문화센터나 이런데 뭐 공모를 하거나 본인의 사례를 알려준 분들의 얘기를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딸만 넷인 집이에요. 그래서 그럼 큰 언니가 상주하겠다고 하니까 사위 보내라. 사위가 없으면 남자 조카라도 보내라.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아들이라고 꼭 적혀 있지는 않고요. 상주가 죽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장자라고 돼 있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배우자 또는 장자의 개념도 앞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데 네. 어쨌든 지금은 사실은 법적인 것보다는 그동안의 관례가 이런 문화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건 또 관례 이 장례 문화나 아니면 업계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이 변화가 이제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두 분 다 여성 입장에서. 이 내용을 보면서 여성의 입장인 것도 있지만 저희 집이 딸만 셋이에요. 네. 딸만 셋이기 때문에 네. 제가 제일 첫째거든요. 맞딸이십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도 사실 이제 부모님께서 어떤 일이 있으시면 제가 당연히 상주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저도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니까 저는 이제 상주가 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연 무슨 이런 법이 있나 하고 이제 찾아보니까 법이 정말 있더라고요.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 건전 가정 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건전 가정? 네. 이게 이제 건전한 가정 의례를 보급하고 또 허례허식을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고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건전 가정 의례 준칙이 있어요. 예. 이 준칙 15조에 보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주는 이제 배우자나 이제 장자가 된다라는 말인데 이 법에 따르면은 이제 여자들은 마치 이제 상주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미있었던 규정이 우리가 차례 지내잖아요. 네, 차례 지내죠. 차례는 매년 명절 아침에 맞손자의 가정에서 지내는 것이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의례 문화에 있어서 아직도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했었어요. 너무 예전에 만들어진 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가족도 많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 그렇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장례 방식이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예요. 실제로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는데 그 가족 변화 그리고 기존 장례 방식이 맞지 않다라는 데 동의한 응답이 약 85.8%로 나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 문화가 지금 사회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데 많은 분들이 그렇군요. 동의를 하고 있으신 부분이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하지만 장례를 치를 때 응답자의 95%가 남성이 상주의 역할 그리고 영정사진 그리고 위패 등은 이 부분을 남성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95%의 응답자고요. 또 남성이 장례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이 있다는 게 76%로 나타났어요.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장례에서 남성이 상주를 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좀 모순적인 부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은 관습대로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다수인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회가 많이 변했기 그러네요. 때문에 변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점을 이제 지적을 해서 작년 10월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이 준칙에 대해서 이제 폐지하자라는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자녀 숫자도 줄고 뭐 결혼식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 문화도 변화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장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한 말씀씩 좀 듣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상주를 여성이 한다고 해서 경찰차 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장례라는 게 갑자기 치러지는 경우가 많고 어른들이 살아계신데 장례 문화 얘기하는 게 약간 금기시 되다 보니까 예. 그냥 예전에 하던 대로 조용히 빨리 하자라고 하니까 계속 굳어진 면이 있는데 그렇죠. 정말 이제는 뭐 딸만 있는 집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은 집도 있고 하니까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참고로 예전에 우리 프로그램에서 기업의 경조사 관련한 네. 여러 가지 휴가나 이런 것도 차별이 심하다는 내용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냐면 심지어 본인은 외할머니가 키웠는데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휴가 일수가 차이가 있는 데도 있었고요. 어떤 병원은 그 병원 직원들의 가족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데 간호사분이 여자인데 본인 가족은 혜택을 못 받고 시댁 가족만 혜택을 주는 사례도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곳곳에서 아직은 이런 차별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대로 우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문화는 좀 문화대로 현장에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제가 이 법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 법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뭐 처벌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식을 바꾸면은 당연히 이 준칙도 이제 나중에 사라질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해 보이고요.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법이고 또 구시대적인 발상을 담은 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법의 폐지 그런 개정안도 이제 논의가 되어야 될 시점으로 보이고요. 여러 가지 우리 남아있는 그런 장례라든지 혼인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요소들은 우리가 인식 변화 그리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법도 참 시대를 따라가기가 참 버거운 모양입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어쨌든 문화와 인식 개선이 먼저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뉴스픽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닥정 방송을 보내드립니다.